이혼은 필요한가요? 필요하죠. 그쵸? 네, 필요하죠. 필요한 절차입니다. 전 대체적으로 이혼을 말려왔어요. 저는 상당히 이제 전통적인 사고에 따라서 살고 있는 편인 것 같아요. 상당히 보수적이고 또 아이가 셋이다 보니까 이혼보다는 결혼 생활을 유지해서 좋은 환경을 유지하게 하고 싶고 그렇기 때문에 이혼은 슬픈 일이니까요. 네. 단편적으로 생각하면 그렇죠. 그렇지만 제가 아까 이혼에 대해서는 필요할 수 있는 사안에 대해서 많은 이렇게 주저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같은 고민을 하고 또 그 부분에 대한 해결책을 함께 했던 적이 많으니까요. 그 부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결론은 무조건 이혼은 안 돼. 참아야 돼. 뭐 배우자, 여자 쪽도 남자 쪽도 둘 중에 한 분이 무조건 참아가면서 감내해야 된다. 전 그 입장은 아닙니다. 네. 필요시 충분히 이혼하는 것도 뭐 그러니까 잘못된 건 아니고 그럼요. 새로운 시작을 위한 거니까요. 헤어짐이라는 것은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혼을 잘할 수 있어야겠죠. 한다면 잘해야 된다는 거죠. 그 과정에서 하면은 잘해야 된다. 네. 네, 일단은 변호사분들 많이 찾으시는 것 같아요. 그래요? 저 최근에 이혼 상담 많이 했는데요. 소송 진행을 좀 보류하고 이렇게 진행해보자. 협의 과정에서 저랑 상의해 주시면 협의 과정으로도 마무리할 수 있는 사안들이 꽤 많았어요. 그래서 또 어떨 때는 아직은 이혼을 결정하기에는 다른 노력을 해보지 않았나라는 조언을 드렸던 커플도 있었고요. 제 생각에는 저처럼 이혼하는 많은 가정들을 봐왔던 사람의 입장에서는 주관적인 생각도 물론 있겠죠. 변호사들마다 어떤 가치관이 다르니까요. 그렇지만은 이런 정도의 사안으로 이혼을 결정하는 것이 맞을까? 라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완전한 결정을 해드릴 수는 없죠. 답을 드릴 수는 없지만 이 부분 이런 요소가 있고 이런 요소를 고려해야 되고 이런 부분은 개선이 가능해서 조금 더 시간을 가져볼 필요가 있고 이거는 개선이 불가능하니까 빠른 결정을 해서 더 이상 상처 입지 않아야 된다. 이런 결정이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고민은 함께 해드릴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제가 아니더라도 주변에 이혼 전문으로 하시는 분들 또 이혼 사건 경험이 많으신 분들은 아마 저와 같은 입장이실 거예요. 충분히 그 과정에 대한 결정에 이르기 전에 과정을 충분히 상담해 주실 수 있는 변호사님들이 많으실 겁니다. 그건 사실이 아니죠. 일단은 저희가 재산 분할함에 있어서 특유 재산이 있고 부부 공동 재산으로 이렇게 나눌 수가 있는데요. 일단 결혼하기 전에 누구 명의로 갖고 있었느냐, 각각 배우자 각자의 명의로 돼 있는 걸 저희는 특유재산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거기 그 전제로 했었을 때 이제 결혼하면서 와이프한테 다 명의를 이전해줘요. 그러면 나중에 우리가 몇 년을 같이 이제 행복하게 살다가 갑자기 헤어지게 될 때 재산 분할이 가능하냐? 당연히 가능하죠. 그러니까 비록 결혼을 시작할 때 이제 와이프 명의로 있다고는 하지만은 그 재산을 그냥 특유재산이라고 해서 분할을 못하는 것이 아니라 어쨌든 결혼하는 과정에서 명의를 이렇게 했지만 이제 이 재산을 유지하는 그리고 좀 처음에 형성했다라는 배경도 주장을 할 거잖아요. 애초에 그거는 나의 재산이었지만 특유 재산이었지만 어떤 사랑의 징표나 또 가정생활하기 위한 그런 마음으로 와이프한테 명의를 놔뒀던 것이기 때문에 그건 부부 공동 재산으로 그러니까 재산 분할의 대상으로 삼고 그 다음에 분할의 비율을 정해서 분할에 올 수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애초에 누구 명의로 재산을 취득했느냐 그 부분이 아주 결정적이라고 생각이 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누구 명의로 돼 있다고 하더라도 그 형성 과정이나 유지하는 데 있어서 배우자가 어떤 기여한 부분을 입증해낸다면 명의와 상관없이 명의자로부터 일정 부분을 분할받을 수 있기 때문에 명의가 절대적인 것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명의가 중요하지 않다라고 하기에는 이제 살면서 부부 공동재산을 이제 취득을 하는 거예요. 몇 년 살다가 우리가 또 아파트를 살 수 있잖아요. 이제 그럴 때 나중에 그런 번거로움을 좀 절차상 번거로움을 해소하기 위해서 번거로움이라는 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가 기여한 거, 내가 여기 투입한 거 그런 걸 입증해내야지만 뺏어올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중에 살면서 우리가 형성하는 재산은 공동 명의로 하면 좀 수월하죠. 그건 일단은 특유재산으로도 추정이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일단은 다투지 않는다면 공동명의로 되어 있으면 그대로 분할을 각자 명의로 된 건 각자 가져가자 이렇게 조정이 될 수도 있으니까요. 그런 번거로운 한 단계 절차를 또 생략할 수 있는 그런 방식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명의가 절대적인 것은 아니지만 또 명의가 아무 의미도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사실혼 관계가 성립되느냐도 판단이 필요해요. 어느 한쪽은 우린 사실혼 관계다라고 얘기하고 우린 동거다. 한쪽은 동거다. 맞죠? 동거라고 한다면은 같이 형성된 재산에 대해서 분할하는 과정이 사실혼의 파기에 의한 어떤 재산 분할 형태가 아니고 그건 아니고 왜 뭐 동거하면서 동업의 형태일 수도 있고 그렇죠. 여러 가지 형태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의 관계를 남녀지만 사실혼 관계로 볼 수 있느냐 아니면 그냥 단순히 동거하는 관계인데 금전적인 어떤 관계가 같이 결합되어 있느냐 이거는 구분이 돼야 되고 판단이 필요할 거예요. 그래서 상대 각자 자기에게 유리한 주장을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오늘 질문은 사실혼이라는 걸 전제로 해보겠습니다. 사실혼의 전제로서 질문을 정확하게 해주셨는데요. 두 사람이 혼인신고만 안 했을 뿐 결혼식도 하고 그렇죠. 식도 하고 다 했어요. 청약을 네. 위해서 일부러 신고만 안 한 거예요. 그렇죠. 뭐 그렇게 하고 네. 하는 경우도 있고 양가에 뭐 당연히 인사도 하고 네. 동거하는 사람들이 양가 부모님 뭐 명절에 찾고 이러지는 않잖아요. 아마 그것도 이제 하나의 판단 사유가 될 것 같은데 네네. 어쨌든 사실혼이라고 판단이 된다면 상속을 제외하고는 모든 그러니까 이혼 절차에 있어서 법률적 쟁점은 같습니다. 와 그러니까 똑같이 적용이 되는 그렇죠. 거예요. 전부 다. 위직 배우자가라면 인정된다면은 위자료 청구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아까 재산 분할이라면 같이 공동으로 형성했느냐 특유 재산이냐 이거에 따라서 재산 분할의 대상을 특정하는 것이 달라지는 거고 근데 분할 비율도 역시 그 재산을 형성하는 데 있어서 어느 정도 기여를 했느냐 그거에 따라서 분할 비율이 달라지는 모든 게 다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살아보고 결정하겠다 이렇긴 하는데 아까처럼 어떤 사유가 있어서 사실혼 관계까지 가는 경우들이 있지만 네. 사실 헤어질 땐 동일합니다. 상속만 틀려요. 누군가 배우자 한 분이 이제 망인이 되었을 때 법정 배우자만이 받을 수 있습니다. 네, 법률혼 배우자만이 상속이 되기 때문에 그것을 제외하고는 동일합니다.